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 시정계획보고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의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공석인 관계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은 업무 대행자인 감사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현 대변인님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대변인은 3개 팀에 모두 2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비전은 시정 성과를 빛내는 정책 홍보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3가지 전략 목표 아래 5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과제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추진 과제 1, 시민 더 가까이 교감을 더한 시정 홍보입니다. 이 추진 과제는 주요 시정 소식이나 생활정보, 축제 등을 청주 시민신문과 TV 시정 소식,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을 홍보하여 시민들께서 어디서나 청주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교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우리 시 대표 소식지 청주시민신문 발행과 매월 한 편씩 제작하여 지역 방송사를 통해 월 50회 정도 방영하는 TV 시정 소식, 또 주 1회 음악방송 형태로 송출하는 시정 뉴스, 무남 생태공원 내 시민 감성 글판 운영, 그리고 동영상과 문자 전광판, 고정형 홍보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홍보 매체로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11조 추진과제 2는 신규 사업으로서 청주시 홍보대사 및 시민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연예인 등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분들을 활용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새롭고 흥미로운 청주의 모습을 알리고자 4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4월 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36명의 시민 홍보대사를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정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 3, 체계적 홍보 강화와 언론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보도팀 업무에 더해서 언론과 양방향 소통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정 현안이나 주요 사업, 대표적인 행사 등을 시기별 이슈에 맞게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 과제 실행을 위해서 현재 대변인과 실국 사업소 간 홍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 사업과 현안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기획보도와 브리핑, 프레스 투어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4,
트렌디한 SNS 운영으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홍보 경향에 맞는 시민 참여형 SNS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담은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늘 시민들 곁에 있다는 청주시 이미지를 쌓아가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5 쇼츠로 내 업무를 알려봐입니다. 쇼츠라는 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1분 정도 길이의 짧은 동영상인데요. 이 사업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담당자가 홍보용 숏폼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정책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정책 홍보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께서도 시정 관심도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전 직원 대상으로 SNS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직원들이 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청주시 SNS에 게시해 홍보 역량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SNS 채널을 이용하는 홍보가 부각되고 있는 지금 직원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전국 상위권의 정책 홍보 능력을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문수 상생소통 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 담당관 이문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 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소통 담당관은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상생소통 담당관은 함께하는 상생, 다가가는 소통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3개의 전략 목표와 6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도농 화합을 위한 상생 한마당 추진입니다. 도시, 농촌, 기업 등 참여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행사를 목표로 기획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관련 부서들과도 협업하겠습니다. 1회차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예산 없이 추진하고 2회차 상생 한마당은 농특산물 직거래와 함께 문화공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화합 행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의 장을 열어 진정한 상생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주시장과 시민들의 소통 토크 콘서트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시장님이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공감하는 자리로 꿀잼 행사와 협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입니다. 지난 10년간 청주시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균형 발전 가이드라인과 2029년까지 연장된 추가 재정 지원금을 포함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청주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개구 권역별 균형 발전 특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농이 함께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께 성장하는 도시와 농촌 조화로운 동행입니다. 도농 복합 도시 장점을 기반으로 도농 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시청 전 부서와 관내 기관 등이 농촌 마을과의 자매 결연을 강화하고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재능 기부 등 도농 교류를 확대하여 농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발전 도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한 미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 실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토대로 해서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협력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시민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실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운영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지역 시민 불편 현장을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들이 고충과 건의사항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65 열린 시장실 시민의 소리 운영은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가 되도록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 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생소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욱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전미옥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관 기구는 총 6개 팀으로 정현원은 28명입니다. 5페이지 감사관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저희 감사관은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감사 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종합감사 등 4대 전략 목표와 빈틈없는 종합감사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대 주요 추진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빈틈없는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 계약 분야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중점 감사 실시하고 감사 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따른 감사로 비위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 분야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의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으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점검의 날을 월 1회 운영하여 5개 분야 30개 항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분야 특정 감사로 각 부서의 보통예금 계좌 운영 실태 및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산업 분야 20개 민간 위탁 사무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 5개 기관에 대한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청주 구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출장 여비, 외부 강의 신고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비리 감찰 전담반과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예방 교육,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하고 청렴 문화 콘서트, 찾아가는 청렴 교육, 일일 청렴 자가 학습 등 다양한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주니어 보드 운영, 청렴의 날 운영 등 소통과 공감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취약 시기 시장님 청렴 메시지 발송, 간부 공무원의 청렴 시책 참여와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서 청렴 리더십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입니다.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무 교육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6개 부서에 대해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회계 처리 및 정산의 적정성, 허위 과다 청구 여부, 목적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공건설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1월 총 사업비 30억 이상 건설공사 28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오는 3월 4일부터 5일간 실시할 예정이고 우기 등 재난 취약 시기에 맞춰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미욱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전보 발령받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갔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담당관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총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1. 성과 중심,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부서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 목표와 7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 과제를 중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평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첫 번째, 다면평가를 통해 직원 역량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존 인사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왔던 다면평가 결과를 올해부터는 활용 확대하여 하위 10% 직원들에게는 1대1로 코칭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겠으며 연속 하위 10%의 직원은 6급 장기교육 선발 제외와 포상 선발 제외 등 페널티를 부여하여 다면평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에 상응하는 근무평정 강화입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경력 평정보다 근무 평정의 비중을 확대하였고 특별 현안 과제 해결 등 시정 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최대 3점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합당한 인사 우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실설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직위를 4개 부서 34명으로 확대 지정하여 경력 가산점을 현재 부여하고 있으며 공모직위 대상자, 경무 기피 업무 대상자에게 실적 가산점 부여 등의 합당한 보상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속도감 있는 성장과 혁신으로 명품 인재 양성입니다. 첫 번째, 공직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용 전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과 임용 후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서 기존 디딤돌 학교와 잡크래프팅 교육 이외에도 3년 이내 공무원 1대1 매칭 프로그램인 메이트 윈인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의 중심인 중간 관리자의 리프레시 교육으로 MZ세대와의 소통법과 최신 트렌드를 교육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대응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명사초청 명품 특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우리 부서 강점 찾기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일 중심의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 일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인과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사를 실시하고 승진 대상자의 업무 성과 심사위원회를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승진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 공감의 인사 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실시하고 굿모닝 시스템의 인사 신문고 상시 운영으로 직원의 인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특별 승진, 특별 승급 제도 지속 운영으로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실적이 탁월한 직원을 우대하여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 후에 조직 분석과 모니터링으로 면밀하고 조금 더 촘촘하게 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과 현안 사업, 안전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 사무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 사무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전 직원에게 22만 원의 휴잉 포인트를 일괄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휴양소 운영 방식을 직원 추천 방식에서 포인트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직원의 자율 이용 선택권을 확대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 포인트를 기존 108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7만 원 인상하였으며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심리 상담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양립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직 기간제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공무직 채용 일원화로 채용의 공정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환경 공무직을 4개 구청과 시 자원관리과에서 개별 채용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인사 담당관에서 일반 공무직뿐 아니라 환경 공무직까지 함께 채용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소통과 협력의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3개의 공무원 노조와 1개의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노사협력 소통체계 구축으로 상호 협력하는 노사 문화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담당관 소관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서영 인사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관 부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제 궁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처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문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임은성 의원입니다. 그 인사 담당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복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예, 네.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용 가능한 데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복지 포인트는 직원들의 어떤 건강과 또 어떤 여가 시간 이게 규정이 있고요. 지금 범위가 지금 저희가 복지 포인트를 하려고 하는 거는 건강이나 아니면 여가 그리고 가정 친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허가되는 종목이 아마 한 있고 비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제가 좀 보니까 한 163개 업종 정도 되고요. 이제 그런데 건강 관리에 조금 제가 아쉽고 또 좀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기 인천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서울 뭐 이런 데는 척추 교정술 이게 카이로프락틱이라고 척추 교정술도 건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안마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마 시술소하고 안마원은 좀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안마원이 16개 있고 시술소는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마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자주 가는데
복지 포인트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이게 2017년도에 정한 이후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우리 청주시는 그냥 그대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 안마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가능하시면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저희도 이 분야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 관리, 또 자기 개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뭐 생활 보장해서 뭐 가전 제품도 살 수도 있지만 건강은 대부분 건강 검진 그리고 또 병원 가는 거 이런 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그 안마에 대한 그런 거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의 한 기술로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안마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 그런 직원들의 복지나 건강이나 그런 어떤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17년부터 저희가 비허용, 허용 범위 이런 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17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한번 보고 이거 이외에도 또 혹시 직원들의 수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척추 교정술 같은 거 저희들이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또 더 강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올해부터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먼저 우리 이문성 의원님한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바우처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그런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점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 대변인 담당자분께 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시 홍보대사 10명, 그다음에 여기 시민 홍보대사 48명을 이렇게 좀 뽑아서 청주를 홍보하고 청주를 알리는데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건 여기 지금 시민 홍보단이 48명인데 구체적으로 저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어떤 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청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지금 청주시 홍보대사는 지난 이달 2월에 개그맨 1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11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 시민 홍보대사는 말씀하신 대로 총 48명입니다. 근데 지금 청주시 홍보대사 같은 경우 연예인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인지도를 활용을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시민 홍보대사 48명은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기 홍보대사 운영위원들이 있고요. 이분들의 임기가 이제 끝나는 분들이 36명이 끝납니다. 그동안 이제 활동해 온 상황들은 48명 중에 36명 정도는 저희가 시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바이럴 마케팅, 소위 입소문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에 좀 많이 치중을 했고, 그 다음에 SNS를 위한 홍보대사 11분은 지금 이제 소통보좌관실에서 주로 카드 뉴스라든가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좀 시민들이 좀 더 이게 좀 시민 홍보대사라면 그래도 이름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시민들이 좀 이런 홍보를 이렇게 대사로 뽑혀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점에서 확실히 성과가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네,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관님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사실 뭐 인사하실 때 참 직원분들이 뭐 선후부서도 많고 기피 경무 부서도 많고, 근데 경무 기피 업무 관련해서 좀 문제도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사실 전직이시지만 저희가 기피 경무가 업무가 지금 한 9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구청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한 곳에 신규 직원분들이 다수 배치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좀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MG라든지 저연차 공무원들 이탈 문제가 크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들 좀 점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좀 자체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기피 부서나 경무부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저연차 직원, 신규 직원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은 결은 다르지만 지금 현재 경무 기피 부서는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 17일까지 신청을 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3월 초에는 또 그게 선정이 돼서 그에 합당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고요. 혹여 이제 신규 직원이나 저연차 직원이 지금 동이나 구청에 가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서에서도 어렵고 신규도 어렵고 그런 거를 지금 어쨌든 시스템적인 문제긴 하지만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과정이, 네, 저도 이렇게 그런 선한 취지로 해주시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상의 어려움, 시스템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연차까지도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보직 발령이 기피 경무 부서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스템적으로 좀 제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나가고 계신 단계잖아요. 그래서 예. 좀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첫 보직 발령이 기피 경무 부서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물리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좀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올 한 해 그려나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혹시 좀 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그 구청이나 아니면 개발 업무 아니면 주차 단속, 장애인 주차 이런 데는 너무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이 가서 또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서 또 일이 되었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 인사 시즌에 또 구청 자체적으로도 좀 조금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경력 있는 직원을 같이 배치를 해준다든가 경력 있는 직원에게 우선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는 좀 검토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첫 발령이 좀 기피 경무 부서라고 하면 좀 너무 가혹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잘 지켜주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규모 인사 있으셔서 참 머리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좀 본연이 이제 오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좀 업무도 좀 보고 있는데, 이번 인사 때 오창에 정기직 분이 좀 빠지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한 명이 손실이 되셨는데, 사실은 좀 다 정기직 수요 많겠지만 또 오창 같은 데는 또 면적도 넓고 또 공원 이런 데도 많고 해서 좀 수요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정기직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행정직 분이 긴급 배치가 돼서 또 배우는데 또 걸릴 것이고, 이렇게 행정상 계속 좀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좀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이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이번 인사 때 저희가 그래서 행정직하고 녹지직 우선은 배치를 했고요. 지금 전기직 부족분에 대해서 조만간 저희가 좀 해결책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폭 인사 있을 때 조정토록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또 그걸 지적을 해주셨고, 오창읍장님 또 거기 생활환경 과장님과도 제가 좀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고려하실 사안 많으실 텐데 좀 이렇게 시급한 부분 좀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기피 경무 업무 선정 관련해서 이 전 부서를, 그러니까 지금 직무별로 하시는 거죠? 예, 직무. 그럼 모든 직무를 직원들한테 다 대상하십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인사 담당관에서 좀 추려서 설문조사 진행하십니까? 네,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우선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인사 담당관에 신청을 하시고 그것을 다 이제 추려서 설문조사 진행하시고 이런 방식인가요? 예, 부서별로 뭐 1개 팀이 있을 수도 있고 2개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우선은 공문으로 접수를 받고, 네, 그거를 설문조사나 아니면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또 지역구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오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청원구에 계신 구청이나 이제 읍면동에 계신 직원분들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깝게도 인사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 오창만 아니면 다 가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좀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업무 과중도 좀 있으시고 또 출퇴근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희 읍면동도 이제 일부 기피 경무 부서도 좀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여튼 뭐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 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관님께 짧게 하나만 더 팀장님께 조금, 네. 이것도 좀 행정사무감사 때 좀 강조드린 부분인데요. 부실공사 신고제보 저희 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신고가 한 건도 안 됐다, 그렇게 아마 답변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주시에 안타깝게도 부실공사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올 한 해는 좀 집중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좀 제보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감사도 해보고 없으면 다행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산 세워놓고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팀장 전미옥입니다. 네. 일단은 신고자가 그 부실 신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부실 신고가 접수가 되도록, 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세부적인 조건은 모르겠는데 허들도 좀 낮추고 홍보도 좀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도전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해본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시 55분까지 15분만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두 분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작년 8월 26일 날 공직기강 회의 도를 넘었다 5분 발언할 때 육국 공무원 장기 근속 화물에 인해 갖고 공공근로 그게 감사실에서 적발된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자료 분석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발언이라고 그래요. 네. 기기로 분석기로 그게 촉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걸 좀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하고서요. 혹시 그런 거 좀 우리도
그게 있을까요? 감사팀장 전미옥입니다. 일단은 감사원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예.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에도 좀 예. 지금이 같이 AI 쓸수 시대이기 있도록. 때문에 예. 모든 게 지금 뭐 미국이고 뭐고 다 AI 때문에 지금 모든 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AI를 도입해 갖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고 공직문화 조성하는데 뭐 직원들 뭐 갑질도 있고 의일질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질은 저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고 밑에 사람들이 의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뭐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팀장 전미옥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갑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을질에 대해서는 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보가 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물론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중점 뭐 교육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요즘 뭐 직원이 과장을 상대로 의일질을 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 젊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유연 근무제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도를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유연 근무제를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만은 감사실에도 지금 공직기강 회의에 연관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2년 동안에 4,800건 중에서 뭐 2,500건이 지각이고 또 뭐 규정 미준수 뭐 이렇게 해갖고 4,800건 정도가 적발됐다는 건 쟤들도 뭐 여기 회기 중에는 거의 지각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유연근무제라고 그래갖고 지각을 한다든지 그게 또 데이터로 남는다든지 또 규정 미준수가 또 뭐 한 2,000 몇 건 정도 된다든지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런 걸 가끔 이렇게 체크하셔갖고 좀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기강 그 차원에서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팀장 전미옥입니다. 저희가 복무 감찰을 나가면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대한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출근은 했지만 지금 건수가 많은 것 중에서 출근은 사실 제 시간에 했지만 정말 깜빡하고 1, 2분, 2, 3분 늦게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런 건 예.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예 4,800건 정도가 그게 데이터로 적발될 정도 되면은 좀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좀 페널티를 준다든지.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사 담당관님한테 직무 성과에 대해서 다면 평가를 5급 이하를 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 보고하는데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 중에 또 더구나 재난이라든지 재난안전부서는 뭐 경력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그 기피부서 같은데 그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다면 평가는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써먹었던 거거든요. 그게 아마 그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면 평가를 통해서 인재를 발탁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보좌관으로 영입할 때 그 발탁한 사례거든요. 그 외교부의 다면 평가를 통해서 그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5급 이하가 아니라 5급 이상도 다면 평가를 해야지만은 긴장을 하지 않나. 그 점에서 왜 5급 이하만 다면 평가를 하고 5급 이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직원들 그 좀 이렇게
위치라든지 직원들 중요도라든지 직원들 이렇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게 개선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왜 5급 이하만 담배 평가를 하는지 그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할 건지.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예, 저도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좀 이따가 또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5급 이상도 하라 얘기죠. 왜 밑에 사람들한테 위에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6급 이상은 시장님만 바라보고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직원들이 굉장히 평가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5급 이하만이 문제가 아니라 5급 이상도 단면평가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시정을 한다든지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본다든지 저는 위에 사람들도 단면평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예, 전 직원이 서로 평가도 받고 평가를 하고 예, 좋은 분은 또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안 좋은 분은 또 개선할 여지를 있다는 거는 제가 예, 공감을 합니다. 근데 5급 이상 4급에 대해서 아니면 3급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밑에 직원들이 평가하자 예, 얘기죠. 직원분들에게 또 평가를 받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청주시 공무원들은 사실상 6급이랑 6급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 밑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단면 평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2월 5급 이하 공무원 평가하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다음에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허철 의원님, 네, 허철 의원님 아시죠? 네. 네, 허철 의원입니다. 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 정정한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6 의원님들 우리 상위 부서에 관련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이제 인사하신 우리 김세영 인사담당관님, 우리 전미옥 우리 팀장님도 감사실에서 근무하셨었나요? 아니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팀장 저기를 하셨나요? 부서가 바뀌신 건가요? 업무가 바뀌신 거죠? 25년도 어차피 이제 다시 모든 부서별로 이제 행정이 시작되고 모든 또 예산 또 사업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항상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선 사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과감히 좀 폐지할 수 있는 부분 폐지하고 어떤 뭐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사업 부분이 있으면 또 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부서별로 또 전달해야 될 어떤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잘 25년도가 정말로 우리 행정안전위가 어느 상임보다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보시면은 13페이지 대변인님. 네, 대변인 김기현입니다. 유튜브 등 뭐 6개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약 한 4억 8,800만 원 정도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 당근마켓 같은 경우 굳이 왜 이걸 왜 집어넣었죠? 이게 지역의 파급 효과가 의외로 그래요? 좀 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당근마켓에 뭐 시정 소식이 됐던 뭐 콘텐츠가 됐던 이벤트가 됐던 이 역할을 해요. 당근마켓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은 효과가 있어서 비용이 뭐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네. 괜찮습니다. 뭐 어느 뭐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SNS에 됐든 뭐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네. 당연히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좀 생뚱맞지 않나 당근마켓이 과연 우리 이 역할을 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SNS 채널도 있어요. 유행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 도표를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워낙 초창기에는 그래요? 1순위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 예. 또 지역 내에선 당근마켓도 영향력이 좀 있는 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10페이지 직무 중요도 난이도, 저도 이걸 보고 어느 부서든 뭐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안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 업무, 이런 거 기피 부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기피 부서가 또 몇 개 부서가 있겠죠. 정말로 이거는 챙겨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부서별로 노력하는 부분에도 이런 부서는 진짜 이런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당연히 이 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런 업무의 어떤 그런 난이도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확대 부서 4개 부서 33명 이건 뭐 언제 올해부터 실시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몇 월부터? 지금 작년에 처음에는 1월에 좀 했었는데 작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네, 네. 작년에 추가로 재난안전실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추가로 확대해서 네, 네. 더 추가된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뭐 시장님 또 뭐 부시장님 통해 가지고 이런 거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직원들이 좀 피로감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그리고 한 가지, 감사관님, 인사담당하고 두 분께 얘기하는 부분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 부분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하게 피해보는 아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틀림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A, B, C, A는 제일 위에 직급이겠죠. B, C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어디 구청, 어디 부서 이걸 떠나서 불합리하게도 이 부분은 틀림없이 예를 들면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또 팀장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 주무관님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일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그 관찰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주무관님들이 팀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팀장님이 과장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체계잖아요. 공직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인사 발령을 내고 그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보내고 이건 불합리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 우리 또 인사 담당관님실에서 좀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가지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관님, 예, 감사관실에서. 네, 감사팀장 전미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결제 단계별로의 책임성 이런 것들의 구분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직원이 없도록 관심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갑질 그런 거랑 관련이 있으신지 아니면 고압적인 지시나 이런 거 있었는지는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문책성 인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없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급 정도의 직위 정도 되면 어떤 근무 능력, 경험 또 어떤 그런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다 아울러서 충분히 그 바탕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9급 직원들이 그렇다지만 8급, 7급 직원들은 한참 일을 배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명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짚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감도 더 있으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밑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그런 불합리화적인 부분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뭐 예산 때 다 저기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질의할 건 없고, 우리 상생 소통 담당관님 10쪽에 보면 도농 화합을 위한 상생 한마당 신규 사업, 그 11쪽에 보면 시장과 청주시장과 시민들의 소통 토크 콘서트, 이게 지금 도농화합을 위한 상생 한마당 이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하고 지금 읍면동끼리 그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읍면동이. 상생소통 담당관입니다. 저희 시장님께 저희가 153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87개 부서가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55% 정도 그 정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농산물 팔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축제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도농 화합을 위해서 읍면의 마을 예. 읍면동하고 그 저희 자매결연을 맺은 예, 거죠. 저희 부서 마을과 우리 부서하고 예, 저희 맺은- 시청 전 분서랑 그 자매결연 맺은 부서가 한 83개 부서 정도 있습니다. 83개. 예. 저는 그냥 그 자매결연을 맺고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갔다 오는 형식의 그런 자매결연은 보이기 위한 그 자매결연은 필요치 않다고 봐요. 여기 저희가 이제 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거를 또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 예전에 이렇게 수기로 저희가 받았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저희 그 시스템에다가 그런 자매결연 행사나 아니면 농촌 일손 돕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그 시스템에 올려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그 부서 표창을 한 15개 부서 정도 표창을 하고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도농 교류를 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마을과 그 우리 부서와 그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인 그 자매결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마을을 도와주고 그 읍면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농산물 팔아주기도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도 한마당 축제를 해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그 행사성 그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사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신규 사업인데 금년에 이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그 진행하실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는 거고,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차질 없이 좀 잘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추진해서 의미 있게 도농 상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읍면동, 완전 마을과 읍면동하고 이렇게 그 자매결연 맺은 거를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것도 좀 해서 부서에서 그 마을하고의 그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그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쪽으로다가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청주시장과 시민 소통 콘서트 이거는
이거 완전 제가 볼 때는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이게 무슨 콘서트 1,000만 원짜리 행사 해가지고 인원 동원해가지고 콘서트 한다고 이게 큰 무슨 저기가 나오나? 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여러 시장님께서 만나는 분들만 만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다양하게 또 여러 계층의 분들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또 시장님과 대화하고 그런 의도로 저희 부서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그 뭐 동원해가지고 저기 소통하는 게 아니고 본인 시장 스스로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정할 그 주제라든가 참여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신청을 받아서 한번 요번에 다양하게 한번 신규 사업으로다가 하신다고 했으니까 추진하고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이게 그런 쪽으로다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성이 담긴 이런 행사가 돼야 되는 거지 보여주기식 무슨 저는 이런 행사는 반대합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인사 담당관님 휴양 포인트 22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전 직원들한테 예. 이제 금년에 이게 전 직원들한테 22만 원씩 작년에는 36만 원인가 이제 선별해 가지고 했던 걸 금년에 이제 풀어 가지고 전 직원으로 풀었는데 어차피 전 직원으로 푸른 건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직스럽고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잘했는데 그 지원 금액이 조금 적지 않은가. 어차피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지금 최소한도 한 30만 원 선은 돼야 되지 않을까. 금년에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참작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어느 적정선이 어딘 거는 본회의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시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공무원들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증액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회의의 생각입니다.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추첨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같은 예산을 활용을 했을 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분에게 이제 하다 보니 좀 작은데 제가 생각해도 휴양소를 갈 때 휴양소 금액이 지금 물가 인상이나 아니면 최근 그런 휴양소 금액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어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마련한 거는 이제 만약에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서로 양도를 해서 합쳐서 한번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남에게 또 이렇게 가족에게도 이렇게 쓸 수 있게는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신규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을 하고 보고 또 직원들에게도 또 설문조사도 받고 또 이거에 대한 효과나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도 예산이 조금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올해 잘 추진을 해보고 검토 결과를 해서 마련을 해서 또 의원님들께 또 예산 요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추경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먼저 갔다 온 직원들하고 그 형평성 과정 문제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 추진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저희 직원들의 어떤 그런 후생을 생각하시고 또 복지를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이번에 한번 잘 추진을 해봐서 효과를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 우리 인사 담당관님하고 그 감사 담당관 이 감사부서가 우리 청주시의 가장 이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그 발생했던 사건 같은 거는 감사부서에도 책임이 있고 인사부서에도 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사나 감사가 그냥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적체되지 않고 또 이 봐주기식의 그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작년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인사 담당관, 감사 담당관님들 작년 사건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기현 과장님은 청주 시민신문에 의회 나오는 그 지면이 있어요. 그거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시킬 건가를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혹시 시민신문의 위원회에 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네, 대변인 김기현입니다. 위촉직 위원이 10분이 계신데 아니 의회에서 들어가 있네 안 들어가? 의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시민신문에 의회에서 의원이 한 명 들어갔는데 왜 그 의원이 시민신문에 위원회로 지금 없나요? 네, 지금은 없고 그거 포함해서 하여간 시민신문의 의회 어떻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위원회 관한 것도 한번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청렴 관련해서 부서 시상을 좀 하세요. 평가도 있는데 시상도 좀 고려를 하세요. 네, 지금 감사팀장 전미옥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청년 문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시상을 하란 말이에요. 시상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수의 부서 갖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좀 어떻게 부서 시상할 건가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 담당관님, 특별 승급이 연 1회죠.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2회는 안 돼요? 지금 검토해서 예. 보고해 주세요. 예. 인사 담당관님은 성과로 우리 청주시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신규직 공무원이 들어오자마자 동주민센터에 배치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청을 들어갔다 경력이 좀 쌓인 다음에 동을 간다든지,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업소 등 이런 데 가보면 다 이 사람과 사람이, 민원인과 민원이 대하는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 신규직이 들어오자마자 이게 민원인이 대해갖고 그런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 좀 구청에서 좀 근무하다가 업무 좀 아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 민원인이 접할 수 있는데 가면은 대응하기가 좋은 거거든. 뭘 알아야지 민원을 대응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별도로 좀 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경찰 쪽에서 셉테드 진단이 있어요. 셉테드 잘 알죠?
범죄환경 진단이 있는데 며칠 전에 왔어요. 이게 우리가 행정안전위원장이니까 셉테드 진단을 왔는데 무슨 뜻이냐? 무심천에 맨 끝에가 CCTV가 없고요. 시작하는 지점이 CCTV가 없대요. 그런데 이틀인가 3일 후에 청주시 CCTV 위원회가 열려 여기서 올해 다 결정을 해요. 여러분 셉테드 진단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난 대응 과정을 불러서 이걸 적극 검토해라. 셉테드 진단이 1년에 한두 번 해요. 경찰 쪽에서. CCTV를 그래서 이틀 후, 3일 후에 위원회를 해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설치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CCTV 이렇게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말씀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적극 수용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위원장이면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그랬어. 여러분들, 위원회의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받아주면 위원회는 삐덕삐덕 소리 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김기영 과장님, 예? 이문수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영 과장님, 전미욱 감사팀장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걸 여러분들 이 CCTV 셉테드 진단 처음 했을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셉테드도 처음 할 때 가경천에 비행청소년이 말해서 셉테드 진단해갖고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담당 부서 여러분 팀장하고 주무관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선을 끌어야 되고 전기를 끌어야 되고 뭐를 끌어 천명 팀장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제 그저께 셉테드 와갖고 했는데 대응과장님 얘기해갖고 바로 했어.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올 1년에 처음 여러분 부서에 얘기하는 거고 다음 부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적극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의회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대변인실 우리 김성우 홍보팀장님 일어나 보시고 원효재 언론협력팀장님, 이보슬 디지털 소통팀장님, 팀장이 세 분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올 한 해 좀 잘 부탁드리고 팀장님들이 더 우리 김기영 과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거 다 지금 이거 나눠드렸어요. 우리 세 분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문수 우리 상생소통 담당관인 이현우 팀장님, 방윤숙 팀장님 새로 오셨죠? 네? 김도훈 팀장님도 마스크 써갖고 잘 모르시겠어, 그죠? 강내면에서 있다가 처음 오신 건가요?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오셨나? 위원장들이 이렇게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건 우리 팀장님 세 분, 우리 이문수 과장님 중심으로 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앉아주시고 감사관님 곽진옥 회계감사팀장님, 서동진 보조금 감사팀장님, 홍찬용 기술감사팀장님, 신영배 조사팀장님, 현경민 청량팀장님, 청렴팀장님이 오래 계시는 것 같아, 그죠? 몇 년 되셨죠? 우리
전무 감사팀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팀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서영 인사담당관실에 우리 박미희 인재양성 팀장님, 이선주 팀장님이 다리가 다치셨는가 봐기죠? 이광수 조직관리팀장님, 후생복지팀장 이순미 팀장님, 강수연 공무직 지원팀장님, 우리 김서영 우리 과장님을 인사담당관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김서영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인사담당관실에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하여간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그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그 과장님,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올 한 해 여러분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그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